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메디슨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항암제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 뭐죠? 이거 베소딜레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 혈관 확장이에요.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물질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메탈에 금속에 붙여서 운반해서 그냥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불안정해서 우리 생체 내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나와서 한 5초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금속에 바인딩 시켜서 안정적으로 전달을 한 다음에 필요할 때 외부 자극을 주면 툭 떨어지게 해서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혈관 확장 치료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한 20여 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뭐로 받았냐면 그 전까지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그냥 차에서 나오는 공해 물질이다, 환경오염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그렇지 않더라. 우리 몸에서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호전달 물질이에요. 왜 몰랐느냐? 그전에는 아까 말했죠. 나와서 5초 있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당시에 과학력으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효과는 다양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베소딜레이션, 혈관 확장에 관련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뮨 시스템이라든지 뉴로 트랜스미션, 카디오베스큘러, DNA 리페어 뿐만 아니고 찾아보면 뭐 테이블이 한 두어 장 이렇게 나올 정도로 바이올로지컬 롤이 되게 많아요. 자, 여기서 보이는 게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어떻게 생체 내에서 생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셀이에요, 셀. 셀에서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즈라는 아까 말한 금속 촉매 효소가 액티베이션 시켜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만들고요. 뭘 액티베이션 시키냐면 생체 내에 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이런 아미노산을 액티베이션 두 번 옥시데이션 시켜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만들어내고요. 이게 이제 셀 내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통해서 핵까지 신호가 전달되고 전달된 신호가 또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확장된다. 뭐 이런 연구예요. 이 화학적으로 볼 때는 알아보기 대단히 힘들죠. 이 바이오로 넘어가면 너무 스텝이 많아서. 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이 불안정한 놈을 메탈에 붙여놨죠. 붙여서 이게 정말 첫 번째 안정화가 되는지, 안정화가 돼야지 뭐 우리가 원하는 신체 부위에 넣어서 뭐 원하는 효과를 보겠죠. 두 번째,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자 이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약으로 떨어지는지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세포 레벨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일단 합성과 실험을 초창기 진행을 해봤었고요. 여기 보시는 코발트의 요 아까 보여드린 리간드들이 붙어 있는 거에 NO를 집어넣으면 여기 NO가 딱 하나 붙어서 나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색깔로도 알 수 있죠. UV 비지블 스펙트럼을 보면 UV 밴드가 바뀌는 게 보이고 IR이라고 레드 인프라레드를 쏘아서 보면 여기에 NO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진동 에너지가 나와서 또 나오고요. 그것보다도 저온에서 결정화를 시키면 코발트에 NO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건 확실하다. 자, 그래서 해보고 싶은 실험은 뭐냐면 셀에 집어넣어서 자 이게 셀 시그널링에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자. 뭐 이런 걸 해봤어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냥 셀인데요. 셀을 빨갛게 코팅을 했어. 빨갛게 코팅을 하고 자 이 우리가 NO를 집어넣었을 때 시그널링 패스웨이 중에 저 핵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에 얼크 패스웨이가 있는데요. 얼크 패스웨이가 온이 되면 자 요 가운데 있는 핵 색깔이 빨간 거에서 색깔이 다 빠지도록 해라 라는 엔지니어링을 해놓으면 자 우리가 NO를 집어넣었을 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알 수가 있고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그래서 했더니 변하죠. 요거를 본 거예요. 자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건 컨트롤링 실험이고 요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놓고 세포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디시 같은 데다가 세포를 배양을 해요. 안에 용액도 들어있어. 버퍼 솔루션이겠죠. 거기에 일단 세포가 있는 데다가 저희 약물을 투여를 합니다. 그 용액 상태에 10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 안에 들어갈 놈은 들어갔겠고 안 들어갈 놈은 밖에 있겠죠. 그러면 배치를 바꿔 용액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미디어 익스체인지를 하면 자 세포 안에 들어간 놈만 화합물이 있고 세포 밖에는 NO가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1분 동안 빛을 쏘아주면 세포 안에 있는 NO만 튀어나오는 게 되겠죠. 밖에는 NO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녹색인데요. 빛을 쏘아준 0초, 0지점, 0분 지점에서 바로
단백질이 활성이 돼서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세포 안에서 NO를 발생시키면 바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뭐 당연하겠죠. 두 번째 한 건 뭐냐면 자 미디어에 인큐베이션 시키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넣자마자 요 배치에다가 넣자마자 빛을 쏘아줘요. 그러면 세포 안에 들어갈 시간 없으니 세포 밖에서 나온 NO의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볼 수가 있겠죠. 넣어주면 예상한 것 비슷하게 거의 한 5분쯤 돼야 이 신호가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세포 안과 밖에서 전달되는 NO의 이 전달 다이나믹스는 차이가 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차이가 있느냐? 라고 이걸 알고 싶어서 연구를 더 해보자 했더니 그거 알면 네이처 쓴다고 도저히 모르겠다고 해서 그냥 밑에 안개반태에다가 내고 말았습니다. 예. 뭐 제가 그냥 넘어간 이유는 저는 그게 궁금해. 이 세포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확인하는 수준이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이게 혈관이 확장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냥 세포에서 우리가 실험을 한 거고 자, 뭐 독성이나 이런 것까지는 테스트를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요 그림은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빛을 쏘아서 NO를 발생시키는 그 실험인데요. 오렌지 색깔 이 NO가 붙어있는 코발트 화합물이고요.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빛이 쏘아서 끝나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NO가 나오죠. 빛을 쏘는 순간 노란색 용액이 점점 보라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고 여기 보면 방울 보이죠? 이 방울이 뭐냐면 나오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가스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NO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적인 분자 전달로 우리가 우리의 인류를 진화시킬 수 있는, 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게 심장병인데 뭐 여러분들 아버지 내지는 할아버지 분들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심장이 안 좋으실 거예요. 심혈관 질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망률 1위가 보이죠? 빨간색? 심혈관 질환이에요. 사람들이 암이다, 뭐 치매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에요. 암이 2위인데 암보다 2배의 확률로 뭐에 걸리냐면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거예요. 뭐 심장마비가 걸리든 혈관이 안 좋든 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여기 보이는 심장마비, 심장병의 가장 확실한 원인은 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혈관인데 심장이 뭐죠? 끊임없이 움직여야지 이게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그 둘 다 어디서 운반되냐면 수많은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심장 혈관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플라그가 좀 생기고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뭐 너무 좋아하시는 혈관이 걱정 거의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한 30, 4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 혈전 이런 게 딱 끼면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억하고 쓰러지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눕혀놓고 이거 해야 돼. 이거 해가지고 이거 뭐 계속하고 뭐 해줘야 되죠. 아니면 정 안 되면 이렇게 세동기로 쏘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 NO를 넣으면 혈관이 확장되는 건 알려져 있어요. 안정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달체는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NO를 발생시키면 이 혈관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막힌 게 뚫히겠죠.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죠. 자, 앞에서 말한 혈관이 막히는 게 제가 볼 때 3대 주요 질병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당연히 심장이 막히면 심장마비로 죽고요. 똑같이 뇌에 막히면 어떻게 되죠?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지게 되겠죠. 마비가 옵니다. 똑같은 현상으로 눈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사실 잘 모르고 계시는데 눈 막히면 바로 이거는 망막폐쇄혈관증이라고 해서 바로 어떻게? 실명이죠. 죽진 않아요. 다행히 죽지는 않는데 실명이야. 실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겠죠, 사람이. 그래서 자, 브레인은 똑같은 상태로 여기가 막혀버리면 클러기지가 나든지 아니면 뭐 터지든지 해서 스트로크가 오는 게 되겠고요. 눈은 마찬가지로 수많은 요 뒤에 있는 망막에 있는 혈관들이 많은데 요 가운데 있는 게 딱 하나 막혀버리면 그때부터
골든 타임이 3시간이라고 그래요. 제가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해 봤는데 3시간 안에 와서 요걸 뚫어내지 않으면 눈은 실명에 이르른다 라고 해서, 그러면 도대체 환자가 오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뭔가 명확한 답을, 이약을 넣는다든지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답이 이거였어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럼 환자가 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급으로 왔어.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왔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 얘기인데, 일단 환자를 눕혀놓고, 우리 아까 심장 마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심장에다가 이거 하죠. 이거 눈에다 똑같은 걸 한대요. 경악스럽죠. 눈에다가 눈 터지면 어떡하려고. 해서 뚫히면 다행이고, 뚫히면 다행이고 안 뚫히면 실명, 그거래요. 뭐 약이 없는 상황이라서 물리적으로 그런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얘기를 해봐서, 자, 내가 요런 물질이 있는데 그럼 넣어봐서 한번 빛을 쏘아 봅시다. 왜냐면 눈은 빛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대놓고 눈에 빛 쏘는 건 아무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눈에 뭐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거 이런 것도, 약물 주입하는 것도 전혀 뭐 병원 가면 맨날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용감해요. 보통 이렇게 과학하시는 분들은 쭈삣쭈삣 하는데 넣어봅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눈의 뒷면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뒤에 망막에 혈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예를 들어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 3시간 안에 안 가면, 안 뚫으면 실명이 되는데, 자, 이거를 나이트릭 옥사이드로 우리가 전달을 할 테니 한번 치료를 해봅시다 라고 지금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NO가 왜 메탈에서 안정화가 되는지는 여러분들 이제 2, 3학년 되면 메탈의 시그마 도네이션과 파이 백 도네이션에 의해서 이 불안정한 물질을 잘 잡고 있다라는 이런 거를 배우실 거고요. 화학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게 셀룰러 시그널링을 통해서 우리가 셀 단위에서는 충분히 이펙티브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요걸 하고 있어요. 이게 눈이야, 눈에다가 저희 약물을 인젝션을 하죠. 인젝션을 하고 빛을 뭐 한 5분 정도, 1분에서 5분 사이로 때려주면 여기 막혀있던 혈관, 그 전에 뭐 혈관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도 알 수가 있어서 넣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한 150% 정도 확장이 돼요. 평균 굵기보다 50%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이만하면 막힌 거 뚫힐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레이저를 통해서 이걸 막아놓고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저희 약물이 다 효과가 있진 않고, 그 중에 몇몇 약들만 요거를 뚫어내는, 혈관이 확장돼서 뚫히는 이런 연구를, 실험이 진행이 돼서 향후는 이제 눈은 됐고, 향후에는 뇌라든지 심장 쪽 질환으로 넘어가서 뭘 해야 되겠다? 인류를 한번 구원해 봐야 되겠다. 자, 이런 연구들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저희 바이오미메틱 이노가닉 오르가닉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바이오시스 연구실이고요. 유튜브에 바이오시스 치면 나오고요. 결국 하는 거는 몰레큘러 바이오미메틱스, 분자 수준의 바이오미메틱 연구를 통해서 케미스트리도 하고 바이올로지컬도 하고 뭐 인바이러멘털 사이언스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을 다시 잘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